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잠자기 전이나 버스, 지하철에서 편하게 들으면서 핵심만 쏙쏙 정리하면 원샷 원투쓰리, 경제학 핵심 이론 마무리. 오늘은요, 진짜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바로 투기적 환폐 수요랑 유동성 함정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토픽 81번 투기적 화폐 수요와 유동성 함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 아프다고요? 에이,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그냥 쉽고 명확하게 착착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이에요. 첫 번째, 투기적 화폐 수요가 대체 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이 원리가 극단적으로 가면 나타나는 현상, 바로 유동성 함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LM 곡선과의 관계를 보고요.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오는 핵심만 딱딱 짚어서 최종 정리하고 힘찬 응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투기적 화폐 수용. 이걸 이해하려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바로 이자율과 채권 가격의 관계. 이게 모든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거든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자율과 채권 가격, 이 둘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는 그런 반대 관계일까요? 정답은 바로 반대로 움직인다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시장 이자율, 그러니까 R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돈 넣으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옛날에 발행된 이자율 낮은 채권은 인기가 확 떨어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옛날 채권 가격, PB는 뚝 떨어집니다. 자, 가격이 싸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거 싸다 하면서 채권을 막 사려고 하겠죠. 채권 수요, BD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채권을 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던 현금, MDS는 채권을 사는 데 써버리니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자율이 오르니까 투기적 화폐 수요가 줄었죠. 이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이건 더 쉽죠. 시장 이자율 R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옛날에 발행됐던 이자율이 높은 채권이 갑자기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와, 저건 이자를 저렇게나 많이 줘? 하면서요. 그러니까 기존 채권의 가격 PB는 쭉쭉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채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비싸졌을 때 팔아서 이익을 챙겨야죠. 채권을 파니까 BDD 쭉쭉 내 손에 현금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투기적 화폐 수요 MDS는 늘어나는 인크리징 겁니다. 자, 정리하면 투기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이 원리 있잖아요. 이자율과 투기적 화폐 수요의 반비례 관계. 이걸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한번 밀어붙여 볼게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자율이 진짜 너무너무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유동성 함정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유동성, 즉 돈이 함정에 푹 빠져서 꼼짝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자율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면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막 찍어서 풀어도 그 돈이 투자나 소비로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냥 전부 현금으로 자기 주머니에 꾹 쥐고만 있으니까요. 이러니 어떤 통화 정책도 먹히지 않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투기적 화폐 수요 곡선이에요. 세로축이 이자율 R, 가로축이 화폐 수요량 LS이죠. 딱 봐도 어때요?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모양이죠? 맞아요. 이자율이 높을 때는 사람들이 현금을 별로 안 가지려 하고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현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 그래프로 딱 그려된 거죠. 그럼 대체 이 무서운 함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상상해 봅시다. 이자율이 정말 최저 수준,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그럼 사람들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이제 이자율은 더 내려갈 곳도 없다.
오를 일만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뚝 떨어지죠.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게 뻔한 자산을 지금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채권을 사는 순간 무조건 손해, 즉 자본 손실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채권은 쳐다도 안 보고 모든 자산을 그냥 안전한 현금으로만 꽉 쥐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그래프로 그리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자율이 최저 수준, 즉 R-에 딱 도달하는 순간부터 화폐 수요 곡선이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쭉 뻗는 수평선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자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을 그냥 족족 다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로는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 탄력적 또는 무한 탄력적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이 구간이 유동성 함정입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크게 거시경제 전체 모델로 가져와 볼게요. 개개인들의 이런 행동이 과연 경제 전체를 나타내는 LM 곡선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거시 모델을 보기 전에 이 수식 한 번만 다시 보고 갈게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전체의 화폐 수요 MD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득이 늘면 필요한 거래적 화폐 수요 LT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자율 R에 따라 변하는 투기적 화폐 수요 LS의 합. 유동성 함정은 바로 이 두 번째 덩어리, 투기적 화폐 수요 LS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짜잔! 이게 바로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를 보여주는 LM 곡선입니다. 보통은 소득이 늘어나면 화폐 수요가 늘어서 이자율, R도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을 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운 유동성 함정 때문에 이 곡선에 아주 특별한 구간이 생겨나요. 바로 저기 왼쪽 아래 이자율이 아주 낮은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자율이 최저 수준에 머무는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LM 곡선이 이렇게 평평한 수평선이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아까 투기적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거시 모델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 것처럼 현금을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이자율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바로 이게 유동성 함정의 가장 중요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 MS를 늘려서 경기를 살려보려고 해도 늘어난 돈이 이자율 R을 1도 떨어뜨리지 못하고 전부 다 사람들 장롱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자율이 꿈쩍도 안 하니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리가 없고 결국 통화정책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무력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오늘 배운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드리는 최종 정리 시간에 갖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 배운 내용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4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외우면 끝! 첫째,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뭐다? 반비례다. 시소 같은 관계예요. 둘째, 그래서 투기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감소함수다. 셋째, 이자율이 진짜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화폐 수요가 무한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함정에 빠지면 LM 곡선은 평평한 수평선이 되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통화정책이 무력해진다. 이겁니다. 이 4문장만 머릿속에 딱 박아두시면 시험 문제? 이거 완전 껌이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도 다 알아요, 그 마음. 하지만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또 하나 정복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이라는 그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요. 늦은 밤까지 혹은 이른 아침 이동하는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파이팅해요.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다시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저 말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 자료들이 쌓여 있고요. 저랑 또 우리 유능하고 친절한 조교님들이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